화자는 대윤의 강한 힘에 놀랐어요. 화자보다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아주 건강한 남자였거든요. 그의 다정한 손길과 진심 어린 애정 표현에 화자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거칠게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 손길에 화자는 마음을 뺏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황홀함이었습니다. 화자는 이 순간이 꿈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60을 넘은 나이에 이런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니. 시간이 멈춰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인생 참말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윤화자는 2층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63살의 나이에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컸던 거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집 곳곳에서 그의 흔적이 느껴져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할까? 화자는 빨래 집게를 손에 쥔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했고 전기세며 수도세며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이 집을 팔기엔 추억이 너무 많았죠.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았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던 화자는 결국 다락방에 세입자를 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살기엔 이 집이 너무 크기도 했고 무엇보다 생활비 문제를 해결해야 했거든요. 부동산에 연락해서 다락방 전세 광고를 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일주일 후 첫 번째 방문자가 왔습니다. 정대윤이라는 68살의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있었죠. 목수 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일을 그만둔 지 몇 년 됐다고 했어요. 부모님 간병을 오래 해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대윤은 담담하게 자신의 사정을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원망보다는 체념이 묻어 있었죠. 화자는 그런 대윤을 보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둘 다 인생의 후반부를 혼자 맞이하게 된 처지였으니까요. 다락방이 좀 춥긴 하지만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을 것 같아요. 대윤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차분한 말투가 화자의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같은 또래라서 서로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계약을 마치고 대윤이 짐을 옮겨오던 날 화자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짐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작은 여행 가방 하나와 공구함, 그리고 낡은 라디오 정도였죠. 그걸 보며 화자는 괜히 마음이 짠해졌어요. 첫날 밤 화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락방 뚝을 올려다봤습니다. 작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아마 대윤이 짐을 정리하고 있겠죠. 오랜만에 이 집에 다른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니 묘한 기분이었어요. 외롭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론 어색했죠. 잘 지낼 수 있을까? 화자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아온 집에 갑자기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죠. 마치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대윤이 이사 온 지 사흘이 지났을 때 화자는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침 일찍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다락방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안녕하세요. 대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공구함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어디선가 일을 구했나 보다 싶었죠. 아침 일찍 나가시는군요. 네, 지인이 소개해준 일이 있어서요. 간단한 수리일이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려고요. 대윤의 대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화자는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죠. 이 나이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모습이 대견스러웠거든요. 며칠 후 화자는 김치찌개를 끓이다가 문득 대윤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가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을까 싶었어요.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그릇에 김치찌개를 담아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정 선생님 계세요? 네, 잠깐만요. 문이 열리자 대윤이 놀란 표정으로 나타났어요. 그의 뒤로 보이는 다락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김치찌개 끓였는데 혹시 드실래요? 너무 많이 끓여서요. 아, 이런 감사합니다. 대윤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고마움이 가득했어요. 그날 이후로 화자는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된장찌개.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대유는 항상 고맙다며 정중하게 받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화자가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윤이 다락방에서 내려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도와드릴까요? 마당 일이 힘드실 텐데요. 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목수일을 했어서 손은 익숙합니다. 같이 하면 금방 끝날 거예요. 대윤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결국 화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대윤의 손놀림이 능숙했고 화자도 그의 리듬에 맞춰 일했죠. 이 집이 정말 예쁘네요. 마당도 넓고 남편이 손수 꾸민 거예요. 꽃 심는 걸 좋아했거든요. 화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하니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어요. 그러셨군요. 분명 좋은 분이셨을 거예요. 대윤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는 배려였죠. 해가 저물 때쯤 마당 정리가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놓인 평상에 나란히 앉아 물을 마셨어요.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라디오 소리가 은은하게 퍼져왔죠. 라디오 자주 들으세요? 네, 혼자 있을 때 심심해서요. 음악이 나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저도 그래요. 집이 너무 조용하면 외로워져서요. 화자의 고백에 대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순간이었어요. 이 집 따뜻한 곳이네요. 대윤의 말에 화자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이 집을 따뜻하다고 말해줬거든요. 그 순간 화자는 대윤을 다락방 세입자가 아닌 같은 공간을 나누는 동반자처럼 느꼈어요. 대윤이 이사 온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화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마루 아래쪽에서 쿡쿡 하는 소리가 계속 났거든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 신경이 쓰였죠. 다음 날 아침, 대윤이 평소보다 일찍 내려왔습니다.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어요. 윤 선생님,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세요? 다락방 밑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혼자 보기엔 좀. 대윤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화자도 걱정이 됐어요. 그럼 저녁에 올라가 볼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부탁까지 드려서. 그날 저녁 8시쯤 화자는 처음으로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다른 사람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거든요. 들어오세요. 대윤이 문을 열어주자 작은 다락방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책상 한켠에는 라디오가 놓여 있고 벽에는 몇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죠. 아마 부모님 사진인 것 같았어요. 조용한 방이네요. 화자가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조용했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혼자 오래 살면 그렇더라고요. 소음도 싫어지고. 대윤은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오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에요. 대윤이 마루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화자는 그쪽으로 가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정말로 철컹하는 소리가 들렸죠. 정말 이상하네요. 뭔가 느슨해진 게 있나. 화자는 허리를 숙여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바닥이 미끄러웠는지 화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 순간 대윤이 재빨리 화자를 잡아줬습니다. 화자는 순식간에 그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죠.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화자는 대윤의 따뜻한 체온을 느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였죠. 대윤도 화자를 바라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대윤이 천천히 화자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화자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키스에 응답했죠. 둘 다 너무 오래 혼자 살아왔거든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화자는 대윤의 따뜻함에 놀랐어요. 화자보다 젊은 나이여서 그런지 아주 건강한 남자였거든요. 그의 다정한 손길과 진심 어린 애정 표현에 화자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거칠게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는 손길에 화자는 마음을 뺏겼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황홀함이었습니다. 화자는 이 순간이 꿈은 아닐까 생각했어요. 60을 넘은 나이에 이런 황홀함을 느낄 수 있다니.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로 민망한 기분이었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했죠. 정말 오랜만이었네요. 화자가 부끄럽게 말했습니다. 대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결국 마루미 소리의 정체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죠. 두 사람에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소중한 밤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화자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 같았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로서의 감정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대윤은 일찍 나간 것 같았습니다. 다락방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거든요. 화자는 안도와 아쉬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서로 마주보기 민망했지만 한편으론 그가 보고 싶었죠. 오후 2시쯤 다락방에서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윤이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화자는 괜히 가슴이 뛰었죠. 잠시 후 대윤이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속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죠. 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그게 뭐예요? 화자가 궁금해하자 대윤이 상자를 보여줬습니다. 작은 금고 같았어요. 오래된 것 같았지만 튼튼해 보였죠. 어젯밤에 확인하지 못한 마루 밑을 혼자 다시 살펴봤는데 바닥에 이상한 이음새가 있더라고요. 금소금도 나고요. 대윤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마루 밑 구석진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고 했어요. 이 집 주인이신데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화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건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요. 열어봐도 될까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자신의 집에서 나온 거니까 확인해 볼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죠. 대윤이 작은 드라이버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자물쇠라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뚜껑이 열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는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거든요. 5만원권 지폐가 여러 뭉치나 됐어요. 대략 1,000만원은 넘어 보였죠. 이게 뭐지?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오래된 노트도 있었어요. 그리고 보험 증서 같은 서류들도 보였죠. 대윤이 노트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여러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최민재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죠. 최민재. 이 이름을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남편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은 없었는데 화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요? 무엇보다 이 많은 돈은 어디서 온 건지 궁금했어요. 노트를 더 자세히 보니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받은 기록 같았는데 정당한 거래는 아닌 것 같았어요. 날짜를 보니 남편이 돌아가기 6개월 전까지의 기록이었죠. 이상해요. 남편이 왜 이런 걸?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요. 대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화자는 망설였어요. 남편의 명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조금 더 생각해봐요. 성급하게 행동하기엔. 그럼 일단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죠. 혹시 누군가 찾으러 올지도 모르니까요. 대윤의 말에 화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정말 누군가 이걸 찾으러 올까요? 최민재라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었죠. 그날 밤 화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어요. 무엇보다 이 비밀이 대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까봐 두려웠죠. 금고를 발견한 지 사흘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화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았죠. 계속 남편과 그 금고 생각만 났거든요. 밤 11시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고리를 잡아 흔드는 소리였어요. 화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누구세요?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더 강하게 문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죠. 그때 다락방에서 대윤이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아요. 대윤이 현관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마당 조명이 꺼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누구십니까? 이 시간에 왜 그러세요? 대윤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아자 씨 계십니까? 급한 용무가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요? 내일 오세요. 대윤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꼭 오늘 만나야 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요. 화자는 무서웠지만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누구신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최민재입니다. 고 윤태식 씨의 후배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화자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금고에서 본 그 이름이었거든요. 대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화자를 바라봤어요. 결국 화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험악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안녕하세요. 여기를 찾는데 오래 걸렸어요. 최민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가 전혀 진심 같지 않았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약속하신 게 있어서요. 혹시 뭔가 남겨놓으신 게 없나 해서 왔습니다. 최민재의 말에 화자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역시 금고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무슨 약속 말씀이신가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남자들끼리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돈을 분명 들고 있을 텐데. 원래 우리 몫이었거든요. 최민재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위협적인 느낌이 섞였어요. 형님이 죽기 전에 숨긴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뭔가 찾으신 게 없나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대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분은 돌아가셨고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오지 마세요. 대윤의 단호한 말에 최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끼어들어요? 이 집에 사는 사람이고 이분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자 앞을 막아섰죠. 최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가기 전에 위협적인 말을 남겼어요. 곧 다시 올게요. 그때까지 잘 찾아보세요. 최민재가 사라진 후 화자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대윤이 부축해줘야 했어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대윤이 말했습니다. 화자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민재가 또 올 것 같았거든요. 1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화자는 금고 발견부터 최민재의 방문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경찰은 최민재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했죠. 남편이 정말 무슨 일을 했을까요? 화자는 대윤에게 물었습니다. 여전히 믿기 어려웠거든요. 사람마다 비밀은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죠. 대윤의 말에 화자는 조금 위로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경찰이 간 후에도 화자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최민재의 위협적인 눈빛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의문이 커져만 갔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요? 화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대윤이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진실은 남겨지는 법이죠. 하지만 이 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분명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남편이 혹시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보다 지금 중요한 건 윤 선생님 안전이에요. 최민재란 사람이 또 올 수도 있으니까요. 대유는 화자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시선에 화자는 조금씩 마음이 안정됐죠. 다음 날 아침 화자는 결심을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금고를 보여주고 상황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몰랐던 부분이에요. 남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경찰서에서 화자는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담당 형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최민재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그 사람 말도 거짓이 많아요. 형사의 말에 화자는 놀랐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고인과의 거래 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오히려 고인이 돌아가신 후부터 부인께 접근하려고 계속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노리고 말이죠. 형사의 설명을 들으니 상황이 조금씩 정리됐습니다. 최민재가 남편의 죽음을 이용해서 돈을 가로채려 했던 거였어요. 그럼 남편이 정말 나쁜 일을 한 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민재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어쨌든 접근 금지 명령은 내렸으니 안심하세요.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에 화자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지만 최소한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대윤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자의 표정을 보더니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 최민재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네요. 당분간은 안전할 것 같아요. 화자가 상황을 설명하자 대윤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나저나 정말 고마웠어요. 어젯밤에 저를 보호해 주셔서. 화자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대윤이 없었다면 최민재 앞에서 혼자 떨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한 일이에요. 같은 집에 사는데. 대윤은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았죠. 이제 정말 평온해질까요? 화자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조금은 불안했거든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요. 대윤의 말에 화자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좋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화자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남편에 대한 의문도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고 무엇보다 대윤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으니까요. 최민재 사건이 정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자는 점점 일상의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대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화자는 빨래를 갤 때 문득 대윤 생각을 했습니다. 그와 함께한 그날 밤 서로를 위로해준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단순한 세입자와 집주인 관계를 넘어선 감정이었죠. 대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요즘 들어 화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거든요.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애정 어린 시선이었어요. 그날 저녁 화자는 용기를 내어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정 선생님 계세요? 네, 들어오세요. 대윤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의 얼굴에 약간의 놀라움이 보였어요. 화자가 먼저 찾아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화자는 다락방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전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그 다락방 너무 춥지 않으세요? 화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다락방이 많이 춥겠다 싶었어요. 조금 춥긴 하지만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대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화자는 그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사실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화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용기를 냈어요. 무슨 제안 말씀이세요?
이 아래층 같이 쓰지 않으실래요? 혼자 쓰기엔 너무 넓어서. 화자의 제안에 대유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어요. 그런데 괜찮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편하면 되는 거죠. 화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보다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대유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있으면서 외로웠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화자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서로 외로웠던 두 사람이 이제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였죠. 다음 날부터 대유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라 금방 끝날 것 같았어요. 화자는 아래층 작은 방을 대윤을 위해 정리해줬죠. 이사하는 날, 두 사람은 함께 짐을 옮겼습니다. 라디오며 책들이며 하나씩 내려올 때마다 화자는 설렜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게 되는 거였거든요.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대윤이 마지막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러게요. 이 집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화자도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였어요. 김치찌개며 계란말이며 정갈한 반찬들이 식탁을 채웠죠.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이런 따뜻한 식사를. 대유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혼자 살면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같이 먹어요. 혼자 먹으면 맛없잖아요. 화자의 말에 대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자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대윤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한 아침을 보냈죠. 이런 아침이 올 줄 몰랐어요. 대윤이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행복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그래요. 다시 이런 날이 올 줄. 화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이 내 허리를 받쳐주던 그 순간 나는 알았어요. 삶이 다시 시작된 건 내 다락방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라는 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였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생긴 거예요. 나이는 많았지만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날 밤 둘은 조용히 손을 맞잡고 화자의 방 안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